아니 진짜로 진료비 이것만 내면 된다고요? 그러면 실손보험이나 이런 거 들을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이런 질환도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고요? 안녕하세요, 닥터 인사이드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제가 재활병원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 아무래도 노인 환자분들이나 치매 환자분들 등을 많이 뵙게 되는데요. 그렇죠. 생각보다 이 진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좋은 제도를 놓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름은 산정특례라는 제도인데요. 중증 질환, 예를 들어 뇌혈관이나 아니면 심혈관, 그리고 암 쪽으로 이제 진단을 받으신 분들, 우리나라 3대 사망 그럼요. 원인이잖아요. 3대 사망 원인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뭐 루게릭 같은 희귀 난치성 환자분들 있죠. 네. 그런 환자분들이나 아니면 중증 치매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혜택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오. 근데 그냥 혜택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진료비의 5에서 10%만 내면 돼요. 엄청나게 경감이죠. 5에서 10% 깎는 깎는 게 아니고 아니라 본인 부담률이 5에서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면 절대 안 되시는 거고요. 무조건 해당되시는 분들은 혜택을 누리셔야 됩니다. 무조건 이건 알고 가셔야 돼요. 알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젊으신 분들, 가끔 이 채널에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나는 해당 사항 없으니까 안 볼 거야 라고 하지 마시고, 혹시나 부모님이나 친척분들도 이러한 질환에 해당이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챙겨가시고 많이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에서 추산한 2020년 자료에 따르면요, 230만 명의 환자분들이 연간 16조 정도의 혜택을 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큰 지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산정특례 대상이 한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보시면 되게 잘 아는 질환들이 많죠? 네. 사망률 탑3도 다 포함되어 있고. 맞아요.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다 포함되어 있죠. 네. 보시면 본인 부담률이 5에서 10%밖에 안 된다. 보이시죠? 네. 물론 보시면은 이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 질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병원 입원하고 나서 30일간만 지원을 한다고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아마 이거는 이 뇌혈관이나 심장 질환이 처음에 응급실로 와가지고 입원해서 뭐 이것저것 수술하거나 뭐 시술하면서 드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럼요. 그 고액 비용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주겠다는 취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암 같은 경우는 거의 5년간 지원을 해주잖아요. 네. 암은 아무래도 뭐 약물 치료나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맞아요. 그리고 관해가 되는 데까지도 상당하게 많은 기간이 소요가 네. 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장기간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닐까라는. 사실 완치 판정을 받으려면 네. 5년이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정한 기준이 5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암입니다. 암은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상병에 해당하는 경우엔 다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코드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엑셀 파일을 밑에다가 첨부해 드릴 테니까요. 나중에 참고하시면 되겠는데, 사실 그 첨부 파일을 보실 필요도 없이 웬만한 악성 종양은 다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위암 되나요? 당연히 되죠. 대장암, 대장암도 돼요. 폐암. 폐암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악성 종양은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사망률 막 거의 0%에 수렴하는 갑상선암은? 갑상선암 됩니다. 그것도 돼요? 다 됩니다. 아. 그러니까 악성 종양에 해당하면 다 된다. 양성 종양 아닙니다. 뭐 물혹 이런 거 안 됩니다. 악성 종양에 해당하면 무조건 해당된다. 그러니까 지방종 이런 거 안 됩니다. 네. 오케이. 두 번째로 뇌혈관 질환입니다. 뇌혈관 질환은 제가 표 하나 띄워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 뇌혈관 질환으로 수술을 한 경우에는 일단 다 적용이 되고요. 수술을 한 경우가 아니라도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다 적용이 됩니다. 여기에 뭐 I60부터 62 코드라고 되어 있는데, 저기에 해당하는 게 웬만한 뇌출혈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뇌출혈의 경우에는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다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뇌경색의 경우에는 뇌출혈보다는 조금 더 까다롭긴 한데, 여기 보시면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해서 NIHSS가 5점 이상인 경우라고 돼 있죠. 겁먹지 마십시오. NIHSS는 처음 이 뇌가 다쳤을 때 응급실에 오면 그 신경과 선생님들이 다 스코어를 냅니다. 이게 42점 만점이거든요. 42점 만점 중에 5점만 넘기면 됩니다. 이게 되게 낮은 수치예요. 엄청 그래도 낮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흔히 이제 풍이 살짝 왔다 간 거, 예를 들어 뭐 우리가 TIA라고 해서 일과성 허혈성 발작 같이 살짝 왔다 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웬만하면 5점이 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뇌 쪽을 다치면 일단은 다 해당이 될 수 있겠다. 거의 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맞아요.
세 번째로는 심장질환입니다. 여기 표를 띄워드릴게요. 보시면 상병명 보면 심장과 관련된 대부분의 질환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 허혈심장질환이라고 돼 있는 거는 우리가 뭐 심근경색 같은 모든 질환들이 다 포함된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보면 수술을 굳이 안 하고 약제 투여만 해도 해당이 된다는 거. 그러면 그 말씀 주신 그런 모든 질환들 있잖아요. 네네네. 아까 얘기했던. 그러면 진단 받으면 네. 그 뭐 진단, 치료, 뭐 검사비들 다 지원이 되는 거예요? 다 됩니다. 그러니까 외래 진료비, 뭐 입원 진료비, 뭐 검사비 이런 거 다 지원이 되는데요. 다만 비급여는 해당이 안 돼요. 비급여는 해당이 안 되고 그 급여에 해당하는 부분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이 산정특례 제도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브레인 파트예요. 이 뇌 쪽 파트. 왜냐하면 뇌는 초기에 이런 처치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추후에 후유증이 많이 남기 때문에 그렇죠. 재활 치료를 해야 되는 것들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재활병원에 입원해서 보통 뭐 짧게는 뭐 6개월, 길게는 1, 2년까지도 재활치료 받으시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정특례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 뇌 쪽 부분만은 이 보장성 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소액이라도 좀 들어 놓으시면 추후에 혹시라도 뇌를 다쳤을 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암 같은 경우에도 급여에 해당하는 부분만 그 산정특례에 해당이 되는데 예를 들어 요즘 표적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많잖아요. 아직 급여화되지 않은 거. 근데 그런 것들은 막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진료비에 해당하는데 그런 것들은 산정특례에 해당하지 않아서 암 같은 경우에도 소액이라도 뭐 보장성 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산정특례는 보통 입원한 병원의 원무과나 이런 데다가 문의를 해보시면 되고요.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은 자동으로 적용을 해주는 것 같긴 합니다만 안 해주는 경우도 저는 좀 봤습니다. 있어요? 네,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알아서 좀 챙기시는 게 좋겠고요.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게 자동적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챙기시면 좋겠고요. 산정특례의 취지 자체가 진료비가 많이 들 것 같은 질환의 본인 부담률을 경감을 시켜주는 제도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챙기면 너무 아쉽겠죠. 그래서 꼭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비싼 진료비 싸게 하는 꿀팁에 대해서 너무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도움 많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널리 퍼뜨려 주시고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